자, 59쪽에 보면은요. 자, 이제 어떤 기호가 나오게 되냐면 이 기호가 나오게 돼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n항이 1항서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더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한히 급수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열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러면 등비급수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등차수열의 합은 당연히 등차급수일 거예요. 그냥 급수 그러면 수열의 합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함수가 무한대로 가면 얘를 갖다가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한히 가는 수열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n이 등비수열이 되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 하셔야 되는 것이 무한 등비급수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럼 똑같은 얘기로 함수가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일단 무한히 가는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an만 물어봤어요. 이게 무한 수열이었단 말이에요. 수열의 극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n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항 넣고 더하기 2항 넣고 더하기 3항 넣고 더하기 시그마는 모르면 뭐 한다고요? 분리공식 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항, 2항, 3항, 4항인데 그럼 일단 첫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의 1일 거고요. A의 2가 될 거고요. A의 3이 될 거고요. 땡땡땡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으로 끝나는 게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A의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땡땡땡 하는데 여기 끝이 안 나요. 그냥 땡땡땡으로 끝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더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이럽니다. 너 태평양을 건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걷겠다. 무한대처럼 걸어갑니다. 나는 못 걸어가요. 그냥 애저녁에 쥐지치고 말랍니다. 무한대. 개념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브의 유진이만 따라가 이랬어요. 근데 아이브의 유진이가 태평양을 갑니다. 난 유진만 보고 가면 돼요. 내가 유진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성동본이라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유진이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브만 쫓아가는 건데 아이브가 미국 태평양을 건너가면 나도 태평양을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떻게 따지시는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끝이 안 나버리니까 개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개념을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가서 AK를 해버려요. 그럼 얘는 1항서부터 몇 항까지 합이 됩니다. N항까지 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해서 여기는 N항까지만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N항까지만 더하는 거지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에다가 자, 아이브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과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이때 자, 무한대까지 더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무한대까지 더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단 N항까지만 구해요. N항까지만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리미트를 때려버리면 무한대의 합이 되는데 이때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부분만 더한다 그래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얘기해요. 즉 N항까지만 일단 더합니다. 1항서부터 N항까지만 더하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얘가 난 N항까지 되는 줄 알고 가는데 N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결국은 무한대까지 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개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요. 자, N이 1항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K를 1부터 N까지 보낸 다음에요. 리미트 N을 한없이 무한대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부분합. 그러니까 일단 N항까지만 구해놓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결국 1항서부터 무한대까지 합을 구한 거랑 같은 개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 얘기예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1항이 어떻게 있을 거고요. 2항이 어떻게 있을 거고요. 3항이 어떻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if 리미트 an이 1에 수렴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an이 1에 수렴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여기서 영검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계속 1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리미트 an이 1이 된다는 것은요. 무한대로 갔을 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리미트 an이 1이면 리미트 a n 플러스 1도 당연히 5가 됩니다. 1이 되는 거예요. 계속 1 나오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갔을 때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죠. 얘가 리미트 an이 1이 되는 것까진 좋은데 시그마라 그러면 이놈을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더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1이라고 하는 수를 얼마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만큼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되냐면 무한대가 나와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시그마 an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놈이 수렴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시그마 n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는 눈이 이러셔야 돼요. 시그마가 무한대로 가는 것의 수열을 딱 보자마자요. 무조건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리미트 an을 해보는 겁니다. 얘를 해봐요. 근데 얘가 만약에 1이든 2분의 1이든 마이너스 3분의 1이든 즉 0이 아닌 놈이 나오잖아요. 이 극한값이 0이 아니게 돼버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버립니다. 발산해버려요. 얘가 진동을 하던 아니면 뭐 숫자에 가까워지는 요 놈이 수렴하는 거랑 상관없이요.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자, n이 무한대까지 가는 수열의 합을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리미트를 해보는 거예요. 리미트를 해봐서 0이 아니면 계산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발산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건 다 발산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나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리미트 an을 해보는 거예요. 습관 되셔야 돼요. 자, 시그마 n이 무한대까지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일단 제일 처음에 자, 요런 문제가 나오자마자 무조건 1번 리미트 an을 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0이 아니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발산 이렇게 때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근데 이 경우에 리미트 an이 0이 나왔어요.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0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럼 얘가 수렴하느냐? 라는 문제가 생겨요. 요것이 이 경우에는요. 시그마 an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수렴하고 어떤 경우는 발산을 합니다. 자, 요 논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그마가 나오면요. 일단 리미트 an을 해봐요. 0이 아니면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발산 때려버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희한하게 이게 몸에 안 배시나 봐요. 정확하게 순서 잡으셔야 돼요. 시그마가 무한대 간다 그러면 무조건 리미트부터 때려봅니다. 0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요? 발산 이르셔야 돼요. 계산 하나마나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떨 때는 수렴하고 어떨 때는 발산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을 집결을 시키겠습니다. 이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죠?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몇 번째 항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n번째 항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n번째 항까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거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자, n번째 항 뭐죠? k번째 항은 k가 되겠죠? 맞죠? 자, 이것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뭐 하는 거죠? 리미트 n은 한없이 어디로 보내는 겁니다?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ak만 쓰면 되니까 여기서 k만 쓰면 되네요.
이렇게만 쓰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럴 테니까 K 건차만 딱 쓰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이렇게 놓고도 낑낑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몇 항까지 가는 거죠?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놈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답이 0이에요? 아니죠. 0 아니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산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계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계산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0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요? 발산.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여기까지 일단 되셨을까요?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그러면 요놈이 0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N이 0일 때는 어떨 때는 수렴하고 어떨 때는 발산을 합니다. 자, 요 케이스를 조금씩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 요 케이스를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62쪽으로 갈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요. an 빼기 3이 2021이다 라고 됐을 때요.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머릿속이 딱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n이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갔는데 얘가 답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놈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발산이라 그랬어요. 발산. 그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그마는. 자, 첫 번째 이 눈이 딱 떠져야 돼요.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했는데 이것의 값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얘가 뭐였다는 얘기입니다. 0이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an의 극한값이 뭐겠어요? 3이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건. 근데 요 눈이 딱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순서가.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요. K요? 뭔 소리야? N이겠지. 자, AN 빼기 3N 빼기 5분의 N이 2에 수렴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얘가 2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떤 숫자를 가졌죠. 그렇다면 이놈의 극한값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보는 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의 극한 때리면 리미트 AN일 거고요. 여긴 빼기 여긴 3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이 2였으니까 AN의 극한값은 뭐겠어요? 3분의 7? 또 AN의 극한값은 3분의 7이다. 게임 끝나는 거죠. 물론 여기 CN 때리셔도 됩니다. 리미트 CN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요게 처음에 이 순서가 개떡 같아서 그래요. 일단 그 무한급수는요, 이거부터 몸이 딱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유지의 119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답은요? 자, 1번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리미트 AN은 뭐라고 쓰셔야 됩니다. 0이라고 쓰셨어야 되죠. 그러면 AN에다 극한값 0 때려놓으니까 답은요? 마이너스 3분의 5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랬지. 이번 주까지 행복할 거라고. 이번 주까지는 행복해요. 이번 주까지는 행복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갑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 값이 2라 그랬어요. 그럼 AN의 극한값 얼마예요? 3이겠죠? 그럼 3이니까 답은요? 11이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120번 문제 갑니다. 1번이요. 자, 풀어보세요.
답은 4분의 1? 뭐 큰 문제 없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또 여기까지는 또 헤매고 다녀라. n승이 지수에 있으면 내가 뭐라고 했지? n승 대 n승 싸움 만들어라 그랬죠? 그때 1도 멍 때리고 있어라. 1의 n승이요. 푸가 크니까 이쪽 걸 안 보면 된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여기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분수에 관련된 얘기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제 앞으로 갔어요. 50 자, 52쪽서부터 문제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그 합을 구하라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n까지 써주고 더하기 땡땡땡. 이거 매너 깔끔한 겁니다. 제가 일단 부분합을 먼저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거 n번째 항의 숫자가 요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 잘 보세요. 이거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죠? 무한대까지 가라는 얘기죠. 그럼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인가요? 아니죠. 그럼 계산 하나만 합니다.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발산 이러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데요.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에서 3분의 1의 n-1하고 뒤에다가 땡땡땡을 썼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죠? 등비 수열의 합이죠? 자, 근데 일단 얘부터 해보세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 나오죠? 0이 나오죠? 0이 나왔으면 수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해봐야 돼요. 0이 나오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건 잠시요.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할 거니까요. 일단 얘는 잠시 놓고 갈게요. 얘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n번째 항이 0이 아니면 계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n번째 항은 0이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면 이상한 놈이 나옵니다. 이거 뭐죠? 부분분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루트가 나와 있어요. 자, 쓱 넘어갔어요. 54쪽에 보면요. 분수식의 급수 계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산하는 급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으로요. 제가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부분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갈 때 이거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게 풀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자, 시그마가 있습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n분의 1이 됐을 때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즉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루트 n분의 1이 있다. 요게 루트 1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다시요. 시그마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놈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다시요. 시그마 n 제곱분의 1 시그마 n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나오는 거라든지요. 시그마 4n 제곱 빼기 1분의 1이 나온다든지요. 요런 식의 쫙 문제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요. 이것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수렴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겁나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것은요. 부분분수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 나오면서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케이스 잘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이거 an 해보세요. 그럼 뭐 나오죠? 0 나오죠? 이것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도 0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겠어요? 0이고요. 이것도 0이고요. 이것도 0이고요. 이것도 0이잖아요. 그럼 리미트 an이 0인데 어떤 거는 수렴하고 어떤 건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살짝 사기예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분자 분모의 차수 차이가요. 분자 분모의 차수 차이가요. 1차 이하면요. 몽땅 발산이에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분의 1차잖아요. 발산이에요. 이것도 1차죠? 발산이에요. 이것도 루트죠? 발산이에요. 2차 이상이면요. 여기는 2차고 여기는 3차고 여기도 2차잖아요. 그렇죠? 자, 차수 차이가 2차 이상이 나면 다 수렴해요. 왜 이걸 구분해 놓고 가냐면요. 발산하는 거 갖고 우리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수렴하는 것만 고민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는 고민을 안 해버려요. 그냥 발산 이래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수렴하는 것을 계산을 할 건데, 자, 분수 함수가 나왔을 경우에 차수 차이를 딱 보면 압니다. 1차 이하, 1차나 0.5차, 루트 이렇게 나오면 얘는 다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것도 없어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2차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요, 2차, 3차,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얘는 수렴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놈이 얼마냐? 고민할 거 없어요. 뭐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오일러라는 놈이 1700 몇 년도에 개념했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애가 오일러예요. 나는 막 이상한 공식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고민하지 말자. 그냥 수렴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값이 얼마인지 안 물어봐요.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얘도 수렴할 거고 수렴해요. 그럼 물론 부분 분수는 계산하라고 합니다. 부분 분수는 계산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54쪽하고요 55쪽의 문제를 쫙 보면서요. 자, 1번서부터 쫙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AN을 무한대 보냈더니 요거 차수 차이가 2차죠. 그쵸? 요거 수렴합니다. 두 번째 것도 수렴합니다. 세 번째도 수렴합니다. 네 번째도 수렴해요. 다섯 번째도 수렴해요. 여섯 번째도 수렴해요. 2차 차이가 나면 얘도 수렴입니다.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써 있는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물러 이래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세요. 55쪽에 1번 보세요. 차수 차이가 2분의 1차죠? 발산해요. 2번 보세요. 2분의 1차죠? 발산해요. 3번이요. 1차죠? 발산해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 거는 우리 고민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수학과 갈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수학과 가서 고민하세요. 이 값이 얼마냐? 이건 막 무슨 급수 따져가지고 하시면 돼요.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되는 게 있지.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2. 이거 1.5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건 그냥 해봅시다. 요건 나도 장담을 못 하니까 요 경우는 해보자. 근데 일단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는 일단 명확하게 구분해서 깔아버리자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애들은 무조건 쳐버리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뭐만 연습하시면 될까요? 부분 분수로 떨어지는 애들 있죠? 부분 분수로 떨어진 애들만 옛날 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충 55쪽까지 대충 됐죠?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6쪽에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중에서 여러분 보실 때 여기가 뭐로 되어 있죠? 땡땡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일단 부분합부터 정리를 할게요. 일단 시그마 파이는 1부터 n까지 보내시고요. 리미트 n을 한없이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아니면 이 얘기를 갖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이렇게 놓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문제는 이거지. 이거를 여기다 쓰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씁시다. 제가 이걸 한번 써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거기다 혹시 모르시는 분 쓰세요.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열의 합이 나오면 등차인가 보시고요. 두 번째요. 등비인가 보시고요.
세 번째, 이것이 아니면 몽땅 모두 시그마로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면 시그마로 바꾼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수업 1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냥 반복이에요. 자, 그럼 얘를 시그마로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시그마로 바꿀 때는 K항 추정하셔야 돼요. K번째 항을 추정하시는 거예요. 1항은 이거다, 2항은 이거다, 3항은 이거다, 맞죠? 그래서 K항을 추정하시는 거예요. K항을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럼 K항을 추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 모양부터 맞추세요. 일단 모양부터 맞추시는 거예요. 아, 이게 몸에 쫙 빼면 수1하고 여기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토요일날 수업을 수요일을 먼저 하는 이유가 얘랑이 똑같아서 그래요. 얘랑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게 서로 치고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수열의 합이 나왔어요. 자, 얘랑이 등차도 아니고요. 등비도 아니죠? 그럼 뭐를 써요? 시그마를 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거 쓴다고요? K번째 거를 쓰는 거예요. K번째 바꾸려면 일단 모양부터 바꾸시면 모든 것에 다 분의 1은 다 있죠. 맞잖아요? 1항은 1이고 2항은 1 더하기 2고요. 3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요. 그럼 K항은 당연히 뭐겠어요? K가 되겠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때 K는 1부터 N항까지 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던지, 그렇죠? 아니면 여기를 N이라고 쓰고 여기서 N을 1부터 무한대로 보내던지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시그마로 바꿔놨을 때 여기 안에 합이 있잖아요. 그럼 합을 우선 계산하셔야 돼요. 합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 놈이 얼마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 되는 거 동의되세요? 거꾸로 쓰던 k를 쓰던 등차 수열의 합으로 쓰던 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요. 수업 1에서 시그마 푸는 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시그마 푸는 거고 시그마 풀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시그마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거 다 외우세요. 몸에 쫙 빼서 몸에 쫙 빼야 돼요. 수열의 합이 나오면 등차냐 등비냐 아니면 뭐로 푼다?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로 바꿀 줄 아는 순간에 이 수열은 시그마로 바꿀 줄 아는 순간과 그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달라요. 레벨 차이가 생깁니다. 시그마로 바꾸는 거 연습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제가 했다 하더라도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자, 요 순서 그대로 외우세요. 자, 시그마 안에 합이 나오면 뭐라고요? 합을 먼저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 안에 합이 나오면 합을 먼저 계산해라. 됐죠? 몸에 배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바꿨죠? 여기까지 바꿨어요. 요 놈을 요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자, 일단 얘를 뭐 해본다고요? 리미트 시켜봐요. 0이냐 0이 아니냐 확인하셔야겠네요. 0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잖아요. 자, 요거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나온다 그랬죠. 왜라고 그래요? 여기랑 여기랑 차수 차이가 2차죠.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계산을 안 한다고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사실은 부분분수죠? 부분분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얼마죠? 1이 있을 때 이것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A 곱하기 B분의 1이 있었어요. A 곱하기 B분의 1이 있었는데 이것을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외우시는 분들은 망하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예요. 자, 부분분수의 원리. 자, 이제는 다시는 안 해줄 거예요. 내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3분의 1 빼기 5분의 1을 통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는 5를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5분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는 5를 곱했을 거고 여기다는 3을 곱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1, 1이면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통분을 할 때요. 여기는 얘랑 얘랑이 못 돼 있는 애가 나와요? 곱해 있는 애가 나와요? 여기는 뭐죠? 얘랑 얘랑을 못 된 애가 나와요. 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응.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5분의 2인데 이 2를 어떻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더라? 2더라 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위에 있다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로 바꾸는 게 부분분수의 원리예요. 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요. 더하기요.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5분의 5 더하기 3이겠죠? 그럼 여기 뭐겠어요? 3 곱하기 5분의 8인데 이 8이 3과 5를 뭐 한 거죠? 더한 거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얘가 나와야 돼요. 얘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봐야 되는 눈은 뭐여야 되냐면요.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위에 있다면 분의 1 빼기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자, 3 곱하기 7분의 1이 있었어요. 얘는 분의 1 빼기 분의 1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얼마죠? 4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4가 있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를 4로 쓰고 4분의 1을 쓰면 자, 요 놈은 뭐가 됩니다? 3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된다. 이게 자동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죠? B 빼기 A죠?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B 빼기 A가 있어야 되니까 B 빼기 A분의 1을 써놓으면 요 놈이 뭐가 됩니다? A분의 1 빼기 B분의 1인 거예요. 보는 눈이 요렇게 바뀌어요. 맞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써줬잖아요.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그거 한번 나왔다고요. 전국이 한 3% 빼고 다 틀렸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뭔 말해?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여기가 곱해져 있죠? 얘가 얘랑 얘랑을 뭐 한 거예요? 더했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2n 플러스 1이잖아요. 요게 뭐냐면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었어요, 이게. 자, 요게 부분분수를 푸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었어야 되니까 요 놈이 1이었어야 되니까 2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바뀝니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는 거죠? 그 2를 곱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마지막에 가면 뭐 나오죠? 0 빼기 0 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지워지고 나가면 뒤가 남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둘 다 뭐죠?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2다.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온갖 장난질을 다 하죠. 지금부터 장난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써져야 돼요? 여기에 뭐가 써져야 분의 1 빼기 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뭐 써져야 돼요? 2 써져야 되죠.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다 1 써놨다면 여기다 2를 쓰고 앞에다 2분의 1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놈이 뭐래요? 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장난 겁나게 칩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3분의 자,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2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여기다 문제를 할 때 뭐라고 써요?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3분의 2라고 써놓으면 또 이제 헤매고 다녀요. 여기를 곱하기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문제는 딱 하나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자, 54쪽을 보세요. 자, 1번서부터 문제 다 쫙 풉니다. 자, 이거 뭐분의 1, 이거 빼면 1 맞죠? 그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동의되셨어요?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간격 얼마지? 2죠? 그럼 위에 2가 있고 앞에다 뭐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쓰시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빼면 얼마죠? 1이죠? 그럼 맞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바꾸시면 되죠? 그쵸? 볼 거 없이 그냥 쭉쭉 가면 됩니다. 자, 4번이요. 이거 그럼 이게 항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곱하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빼면 얼마죠? 2죠? 그럼 2를 쓰고 앞에다 뭐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쓰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얘들 써있는 거 다 그 바보팅이 같은 풀이니까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자, 5번 잠깐 놓고요. 6번이요. 이거는 차수 차이가 2차죠? 그쵸? 이건 수렴한다, 맞지? 자, 값은 알 필요가 없다. 계산하라고 안 냅니다. 자, 그럼 딱 하나, 5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시그마가 됐고요. n에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쓴 거 잘 보세요. 이거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꾸는 이유가요.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를 보면은요.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하고요.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같으니까 지워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우려고 이 식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동의되셨어요? 자, 문제는 여기가 몇 개라는 거죠? 3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한 번만 딱 이해하시면 다시는 공식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이 공식을 못 외웁니다. 그냥 유도하는 방법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n하고요. n 플러스 1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얘보다 하나 차이가 나려면 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고요. 얘가 하나 차이면 n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랑이 1 해서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분자분모에다가 가운데 거를 곱해서 이렇게 2개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 놈을 바꾸는 2개를 해가지고 쓸 거니까 n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하면 같은 계산이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얘랑에서 이거를 분의 1로 바꾸려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n 플러스 1은 공통인수죠. 천천히
여기서 여기를 빼면 n 플러스 1은 공통이 쓰고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앞에 뭐가 붙겠어요? 2가 있겠죠. 2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다 2를 쓰고 앞에서 2분의 1 쓰시면 끝난 거죠. 자, 그럼 그게 맞나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뺐더니 위가 맞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다 하고 앞에다가 2분의 1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상은 어떻게 하냐? 안 내니까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이거 3개짜리 이상은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얘가 무슨 짓을 해서 무슨 변형을 하더라도 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얘가 부분분수의 원리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차수 가가지고 나머지 오른쪽 거는 다 몽땅 다 아닐 테니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논리를 잡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56쪽으로 갔습니다. 뭐 56쪽에 110번에요. 2번 문제는 하나 풀어봅시다. 자, 2번 문제 풀어보세요. 별 문제 없죠?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거 동의 되세요? 여기서 여기 빼면 2니까 이렇게 바꿔놓고요. 요놈을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놓죠. 그렇죠? 그럼 1서부터 차례 들으면 2분의 1 넣고요. 여기다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씌워지고 플러스 4분의 1 씌워지는데 마지막에 가면 다 0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계산하시면 답이죠. 어째 얘들이 좀 불안스럽다. 이거 온갖 짓을 다 하셔도 돼요. 막 지수로 빼놓고 더해놓고 쓰고요. 어차피 지워지는 거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이 짓 해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 교육청 문제 하나 아니야. 111번에 변형 문제 111번에요. 자, 1번, 2번, 3번을 3개를 다 풀어볼 겁니다. 자, 해보세요. 다 특이한 게 있죠? 1번은 합 때문에 그렇고요. 2번은 1.5차 때문에 그렇고요. 3번은 로그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합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쵸?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에 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을 먼저 쓰셨어야 되죠. 자, 두 번째 게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게 어떻게 푸는지. 이거 1.5차란 말이에요. 1.5차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떤 케이스가 어떤 계획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1차 이하는 무조건 발산. 2차 이상은 무조건 수렴. 근데 1.5차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요?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를 못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잘못 배우셔서 그래요. 루트 3분의 3 분모를 유리화하겠습니다. 뭐 나오죠? 이걸 갖다 분자분에다 루트 3을 곱하시는 게 촌스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3이 이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아니에요? 약분하면 되잖아요. 난 이걸 왜 유리화를 시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경우는, 약분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루트 3과 3은요 그냥 A하고 A제곱의 관계잖아요. 맞죠? 다시 볼게요. 여기도 또 루트 3 곱해라. 이거 루트 2잖아요. 약분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인데 여기는 4잖아요. 4가 2 곱하기 2 아니에요? 2가 뭐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2라고 쓰면 2 루트 2라고 쓰시면 둘 다 마이너스 해보세요. 더해서 상관없죠. 여러분 1학년 때 요거 그는 인수분해 할 때 루트가 있는 거라든지 i가 있는 것에 계산이 만약에 삽질을 들어간 경우에, 인수분해가 안 된 경우에 이거 못해서 쓰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죠? 여러분 옛날에는 i도 썼는데요. 요즘은 i를 안 쓰니까요. i는 복소서 i,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 인수분해하래요. 이거 i 곱하기 i잖아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로 치면 마이너스 2i잖아요. 게임 끝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자 i는 몰라도요. 자 근데 그럼 이 양반이 루트를 갖고 건드리네요. 나와요. 루트를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와요. 이거 수능에 나옵니다. 이거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감각을 좀 익혀두셨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왜 이 인간이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잘 보세요. n하고 루트 n이요 관련이 있어요. n이 루트 n의 제곱이죠. n 플러스 1하고요 루트 n 플러스 1이 관련이 있어요. 즉 공통인수로 묶인다는 건데요. 이게 n이 루트 n의 제곱이라는 게 잘 안 보이면 공통인수로 안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쵸? 자, 그럼 볼게요.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요. 여기는 n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 루트 n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루트 n 플러스 1 분의 1이 됩니다. 얘가.
야, 근데 얘가 안 보이면 참 곤란하죠. 그쵸? 그래서 난 중3애를 교육시킬 때 나는 유리화 안 시킵니다. 약분하라 그래요. 자꾸. 나중에 고수되라고. 약분 시켜버립니다. 물론 약분이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요. 자꾸 이런 식으로 바보로 패야 되거든요. 왜 3하고 루트 3이 있는데 그걸 갖다 유리화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3이 루트 3이 제곱인데 왜 약분을 간단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유리화를 쓸데없이 가느냐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도 n하고 루트 n이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요 눈이 안 띄면 이제 이 문제는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변형하겠습니다. 분자분모에다가 여기다 n 플러스 1을 앞에다 쓰고요. 여기를 빼기 루트 n이라고 쓰고요.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하게 되면 여기도 여기 플러스였구나. 그럼 빼기가 돼야 되겠죠?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요것만 유리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랑 하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제곱을 빼니까 요건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쓱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얘랑 하면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다가 나와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요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여기는 2분의 1 치고 여기는 2분의 1차네요. 아니요. 여기서 여기를 뺐기 때문에요. 요걸 2분의 1차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따로 빼기니까 0, 0이잖아요. 요건 해보셔야 돼요. 1 넣어보시니까요. 루트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지워져 나가겠죠? 답은 1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2번 문제는 별표를 쳐두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요. 이거예요. 루트 3하고 3이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보로 탄 눈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맨날 분모에 유리화만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때려갖고 슈라고 계산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3번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제가 옛날에 시그마 수번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에 로그가 뜬 사연이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시그마는요 1항 넣고 더하기 2항 넣고 더하기 3항 넣고 더하기 밖에 없어요. 이건 더하기 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게 분수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부분 분수로 지워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요 시그마에 분수 나오잖아요. 이건 99.99% 부분 분수구나 지워지는 거구나 라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시그마에 로그는 왜 띄웠을까요? 시그마에 로그를 쓰게 되면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로그 A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에 로그를 쓴 이유는요 곱하려고 해요. 로그와 로그를 더하면 항수와 항수는 뭐 하게 되죠? 곱하게 되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얘는 로그를 끝칸에 써놓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해서 여기가 곱하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그럼 이거를 곱해서 서로 어떻게 계산이 되려면 분수의 곱하기는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약분하려고. 얘는 약분하려고 나온 겁니다. 자,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n이 2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로그 2에 1-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근데 로그는 곱하려고 하니까 1-2의 제곱분의 1, 1-3의 제곱분의 1, 1-4의 제곱분의 1, 땡땡땡 해서 1-n의 제곱분의 1 해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이걸 갖다 전개하고 앉아있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전개하려고 하는지. 분수와 분수가 곱해져 있어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약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는 모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약분이 안 되죠. 여기가 곱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다? 여기 2부터 넣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2의 제곱분에 빼면 1이고요. 곱하면 3이고요. 빼면 2고요. 더하면 4가 되고요. 3, 5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이랬습니다. 시그마에 로그 뜬 이유는요. 곱하고 싶어서 해요. 왜냐하면 로그와 로그를 더하게 되면 숫자를 곱하게 되니까. 근데 곱하기가 분수로 나왔으면 약분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 내는 애의 마인드를 읽어보면 돼요. 약분하려고 하니까 이놈이 약분이 되는 모습으로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약분 들어가 봅시다. 3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2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럼 마지막에도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남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 나오겠어요? 여기다가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이 됐을 건데요. 자, 이렇게 지워졌을 거고요. 그 다음 얘랑 지우니까 이거랑이 남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n항까지 하고 여기를 무한대로 때려버리면요. 자, 요놈의 극한은 뭐죠? 1이잖아요. 그럼 이것의 극한은 2분의 3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됐을까? 자, 요거는 사실은 수2를 되게 잘하셨던 양반들은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깨끗해요. 순수하게. 깨끗해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요렇게까지 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